자, 도형의 넓이 갑니다. 우선은 도형의 넓이도 수투 시간에 했던 거야. 우리 보통 적분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쪽에 있는 거를 적분을 하면 양수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사실 적분을 하면 음수가 된단 말이지. 근데 넓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를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분하면 그게 넓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양수 부분을 적분하면 적분 결과가 넓이죠. 근데 음수 부분을 적분하면 적분 결과가 음수기 때문에 넓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분하면 우리는 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간을 예쁘게 나눠서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내가 궁금해한 이 부분이 X축에 이렇게 붙어 있지. 맞지? X축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dx로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 상수가 x라는 겁니다. 알겠죠? dx로. 그런데 얘들아 일로 와봐봐. 지금 이 그래프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랑 여기야. 근데 이 부분이 y축에 붙어 있죠?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y축에 붙어 있으면 dy 하셔야 되고요. x축에 붙어 있을 때는 dx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알겠죠? 유리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머리를 오른쪽으로 90도 틀어보세요. 해야죠. 아니, 이렇게. 자, 해보세요. 그렇게 쳐다봤을 때 이 아이가 보이죠? 이 아이 보이죠? 이 아이를 쳐다봤을 때 얘들아, 여기가 위에 있지. 너희 기준에 봤을 때. 자, 머리를 틀고 봤을 때 얘가 위에 있을 거고 얘가 밑에 있을 거예요. 맞죠? 얘가 위에 있다라는 거는 얘를 양수로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얘를 음수로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양수로 볼 거고 왼쪽에 있는 아이를 음수로 볼 겁니다. 자, 언제 내가 dy 할 때 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dx 할 때 이거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하고 얘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면 넓이가 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dy로 할 때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머리를 틀고 쳐다봤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이 아이니까 얘를 양수로 얘를 음수로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됩니다 라는 건데 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무슨 함수죠 이거? 이거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죠. 저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뭔가요? x는 y는 그리고 얘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 그리지. 그래서 여기 딱 그렸어요. 자, 원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하나 그려지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0에서 4까지 0부터 4까지만 적분할 거라서 나머지 쪽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 4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맞지? 근데 얘는 지금 평평한 부분이 x축에 붙어 있죠. 그럼 dx 할 겁니다. dx. 자, 나는 dx라는 걸로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위에 있어. 위에 있다라는 거는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고 2에서 4까지는 얘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달고 할 거니까 2 빼기 x 더하기 8 요거를 dx 해서 두 개를 더한 거를 넓이라고 하겠다. 너네 이거 적분하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야? 8 빼내가지고. 그렇지. 8 빼고 부모 미분해서 분자 되는 거니까 ln 절대값 부모 이렇게 하겠지? 그런 식으로 적분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sin x 그래프 그리면 요거겠죠? 맞아요? sin x.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고 얘들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건데 파이를 기준으로 얘는 위에 있고요. 얘는 어디 있죠? 밑에 있잖아. 그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적분한다고? 그대로. 맞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있어. 우리 옛날에 했어. 발에 너네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랑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표현을 하면 이만큼에서 이거를 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원래는. 그러면 얘가 F고 얘가 만약에 G라고 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 그러면 얘들아, 노란 거는 A에서 B까지 fx dx야. 노란색은. 자, 그 다음 보라색은 A에서 B까지 gx dx거든요. 이거를 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겠지. 자, 얘네 두 개를 살펴보면 적분 구간이 어때? 똑같지? 적분이 구간이 같은 걸 왜 두 번 하니? 그냥 바로 fx에서 gx를 빼고 나서 적분을 하자라는 뜻인 거니까.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곡선이 두 개가 나오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고 나서 적분하시면 돼요. 언제? dx일 때. 근데 이제 dy일 때는 얘들아, 너 뭐가 플러스라고 말했지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것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sin x가 있고요. 코사인 x가 있어요. sin x랑 코사인 x를 한 그래프에 같이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게 지금 sin x고요. 그 다음 요 아이가 코사인 x입니다. 요까지. 근데 문제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0에서 파이까지만 쳐다보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이 원래 언제 같은 값을 가지지? 몇 도에서? 45도에서. 그래서 여기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달리 보는 겁니다. 그럼 이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누가 위에 있지? 코사인이 누가? 코사인 위에 있다, 맞지? 그러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거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누가 위에 있죠? 사인이 위에 있죠? 그러면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걸 적분하고 둘이를 더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lnx랑 ynx가 있는 얘들아, 너네 잠깐만 다시 해볼게. ynx가 이거야. lnx는 1,0을 지나가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내려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ln2가 얼마야? 근데 2는 대충 얼마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한 요 정도 가야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lnx가 있고요. yn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y는 1,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거를 dx로 하겠다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면 이 펼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도 x 범위가 있고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여러 군데가 잘리잖아, 맞죠? 그는 불리한 거고 y 기준으로 보면 요 안에 싹 다 들어와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dy로 적분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dy로 하겠다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와야 돼? y에 관한 식이 와야 돼. 그 y에 관한 식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 함수에서 요 왼쪽 함수를 뺄 거거든. 이 왼쪽 함수는 사실 쉬워. y는 x나 x는 y나, 맞지? 근데 이제 오른쪽 함수는 y는 lnx니까 얘를 x는 이라고 고치면 뭐가 되죠? 2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거인 2의 y에서 왼쪽 거인 y를 갖다 뺀 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자, 요거 사이가 어느 구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적분하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x쪽, y쪽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고, 자, 이걸로 갖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2x 빼기 1은 무슨 함수죠? 지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 위의 점에서의 일단 접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접선은 뭐와 뭐가 필요하지? 원래 접선도 직선이니까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죠. 점과 직선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노? 점 하나, 기울기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점은 준 거야. 맞지? 우리 이걸 fx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원래 어떻게 구해?
미분하고 나서 뭘 넣지? 위의 점에 x값인 1을 넣는 거겠죠. 자, 그럼 제 미분하면 뭐예요? 2x니까 거기 1 들어가면 2겠죠. 그러면 이제 접선은요. 자, y는 기울기가 2고요. 지나가는 점을 저 y로 해라. 자, 걸로 풀면 뭐야? 2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그래서 저 지수함수랑 그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거였어. 이런 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에서 직선을 그으면 여기 y절편을 마이너스 하려는 직선이 생겼다는 거지. 자, 그 접선과 주어진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만큼인 거야. 됐지? 요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색칠된 부분은 요거 사이에 쏙 들어오지. 맞지? y를 보면 y 보면 여기 한 개 생기고 여기 한 개 생기고 여기 한 개 생기면 세 군데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싹 들어온다라는 거는 얘를 dx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dx라는 거는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위의 함수는 이거고요. 밑에 함수는 요거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어디까지냐? 여기서 요까지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 1은 사라지고요. 요 적분하면 2x고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x 적분하는 거. 2분의 2x 제곱.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 들어가면 2 마이너스 2분의 2고 0 들어가면 1. 그게 끝이겠지.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1이 주어진 도형의 넓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역함수 정리할게요. 루트 5x 빼기 6은 무슨 함수? 무리함수지. 그 무리함수는 아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뭐 5분의 6,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린데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근데 그거에 역함수 gx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로 둘러싸야 되는 거야. 자, 역함수 어디 대칭이니? yx의 대칭이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그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둘러싸였어? 둘러싸인 부분이 생겼어? 안 생겼잖아. 둘러싸인 부분이. 그러니까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이 생겨야지만 넓이를 구할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무리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일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yx 위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랬지만 역함수도 같은 패턴으로 둘러싸인 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fx는 식을 알고요. gx는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구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간에 yx는 알고 있겠지? 그럼 얘들아, 아는 거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냐? 요 fx랑 yx 요 부분인 거야. 근데 요거랑 요 밑에 거 넓이 어떻게 써? 같겠지? 그럼 한 개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점과 요 점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5x-6이라는 이 무리함수랑 yx를 같게 해야 하고 5x-6과 x제곱 요거 뭐 인수분해 될 거니까 저 점들이 나올 겁니다. 얼마일까요? 2, 3이겠네? 여기가 2,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저 빗금친 거의 넓이는 2부터 3까지 누구 빼기 누구? fx에서 x를 빼는 거겠지. 그러니까 루트 5x 빼기 6에서 x를 뺀 거를 적분한 게 저 빗금친 거의 넓이고 우리는 그거 뭐 해야 된다고? 2배를 해야겠지. 실제는 이만큼을 찾아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야는 할 수 있잖아, 적분. 야만 잘하면 돼. 근데 얘들아, 5x 빼기 6이 있고 그거의 2분의 1 아니니? 그럼 우리 적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 1하는 거지. 더하기라면 얼마야? 2분의 3이 됐어. 그럼 나와서 뭐 쓴다?
3분의 1을 쓰면 끝인가? 아니죠. 속미분의 역수를 반드시 곱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속미분이 5니까 5의 역수인 5분의 1을 곱해야지만 적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x 있지? 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2에서 3까지 집어넣고 2배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는 일단 15분의 2가 있어, 얘들아. 자, 그리고 잘 넣어. 여기 3이 들어가. 3이 들어가면 15 빼기 6은 9. 9의 2분의 3은? 그렇지, 27. 자, 빼기 2 들어갑니다. 10 빼기 6은 4거든요. 4의 2분의 3은? 8. 자, 그 다음 빼기 2분의 1 있고요. 자, 뭐 3 들어가면 9가 되고 2 들어가면 4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한 개 더. 자, 두 번째 lnx의 역함수가 gx입니다. 자, lnx랑 ynx가 아까 만난다 했어? 아니요. 안 만난다 했지? 자, ynx 이렇게 있을 때 lnx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의 역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안 만납니다. 자, 여기는 얼마죠? 1이고 얘가 f고 여기도 1이고 얘는 g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뭘까? 얼마? 2겠지. 그러면 봐라. 얘가 2,1이잖아. 맞지? 그러면 1,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얘가 2,1, 얘가 1,2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시면 1에서 2까지 fx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gx랑 둘러싸인 부분이 이만큼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ynx의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옮길 수 있겠어?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의 넓이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넓이 얼마지? 1이지? 알지? 얼마? 2잖아. 답은 인데,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돼.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뭘까? 2고 2, 여기 2거든.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0이지. 위에 거 곱해서 밑에 거 곱 빼면 이거 답 나옵니다. 객관식일 때 이렇게 푸시고요. 서술형에서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점이 모이면 뭐가 되지? 선이 모이면? 면이 모이면? 뭐 그렇지, 뭐 입체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까지 이해했죠? 요까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요 사실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면들이 쭉 모여요. 면들이 쭉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입체 도형이 되잖아, 맞죠? 근데 그 면들을 다 합치는 게 결국 그 입체에 뭘 구하는 거랑 같겠어요? 부피를.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된다고. 면이 모이면 그 면들의 넓이들을 쫙 다 모으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게 붙으면 하나의 입체가 되잖아, 맞죠? 그게 입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면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지. 우리가 적분이 결국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궁금한 건 이 입체 도형의 부피야.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궁금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체 도형의 부피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어디 부분의 단면을 딱 구해. 잘라. 근데 모든 단면을 다 구할 순 없잖아. 그래서 요 특정 시점에서의 단면을 x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x에 1이 들어가면 이때 넓이, 2가 들어가면 그 옆에 넓이 이런 식으로 다 더하겠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 x라는 시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고요.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갖다 붙이는 적분을 해버리면 부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sx를 구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x라는 시점에서의 단면의 넓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들아 보통은 발이 요렇게 생긴 게 좌표 평면에 와야지만 자르기 좋거든. 그래서 좌표 평면에 그리고
자른 다음에 단면 구하고 적분하는 겁니다. 됐죠? 자,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그릇이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물을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릇에다가 우리가 밑에부터 물을 척척척 채우는 거지.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X라는 위치까지를 딱 물을 채웠더니 그때 그 X라는 위치에서의 그 수면의 단면이 뭐로 보여? 내가 지금 약간 그릇을 원 모양으로 그려서 그런데 원으로 보이잖아, 맞죠? 그 단면의 넓이를 얘들이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시점에서의 단면인 거지, 얘가 지금. 얘가 S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물의 높이가 4가 될 때까지 채워진 물의 부피라는 거는 0부터 4까지 모든 단면들을 다 더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겠지. 그리고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0부터 4까지 내가 구한 SX라는 거를 정적분하세요라는 거고, 얘는 0에서 4까지 요거 12 루트 4x 더하기 9라는 거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자, 12는 그냥 밖에 나가고, 얘들아. 아까 이거 하는 거 배웠디? 야가 4x 더하기 9의 2분의 1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4x 더하기 9에 2분의 3을 쓰고 앞에 일단 3분의 1을 쓰지. 그리고 또 뭘 더 써야 되니? 그렇지, 이렇게 쓰면 돼. 그 0에서 4까지 하는 거죠. 그 요거 숫자가 아니라 12 아이가? 그 요 10이랑 요 12는 날라가, 이렇게. 그럼 2는 밖에 나오고 이제 가는 거야. 자, 4 들어가면 16 더하기 9니까 25. 25에 2분의 3은? 빼기. 0 들어가면 9니까 9에 2분의 3. 그럼 이렇게 해서 답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처럼 SX를 미리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알겠죠? 잘 없어요. 아까 부피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좌표 평면에 그리고 두 번째 자르고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으로 하면 절대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X축, Y축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눕힙니다.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얘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1, 여기가 0. 그런 다음에 이 곡선이 0부터 1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요만큼이잖아, 맞죠? 얘를 밑면으로 하는 어떤 입체를 그릴 거거든. 얘를 바닥으로 하는 어떤 입체가 있대. 근데 그 입체를 X축의 수직인 면으로 잘랐더니 그 단면이 반원으로 보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딱 잘랐더니 그 입체 도형이 단면이 반원으로 보였다라는 거는 그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반원이라는 건 얘를 뭐로 본다는 거야? 지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다른 쪽, 뭐 이쪽에 잘렸으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입체 도형이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붙어있는 애들을 잘랐더니 그렇게 생긴 게 보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쁘게 그려져 있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반원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 지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어디를 자르나요? 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특정 X라는 자리에서 자른다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무조건. 그래야지만 그때 그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아들아 지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름의 길이를 찾아야겠지. 근데 이거는 좌표 평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X라면 요 점의 좌표는 이 곡선이 가지는 함수식에다가 X를 대입한 거잖아.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인데 그것이 이거의 좌표거든? 근데 요게 지름이라는 거는 이거의 좌표가 이거 길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길이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름이거든요. 그러면 요 단면의 넓이인 SX라는 거는
자, 지름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니까 2로 나눠야 반지름이고 그거를 제곱하고 파이를 곱하면 원넓이고 그거의 반틈이 반원의 넓이가 되겠죠. 됐지? 그럼 이 x라는 걸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적분해야지만 부피가 되는 거니까 0에서 1까지 얘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일단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얘들에게 4분의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x제곱이 있겠죠. 요거는 다 8분의 파이는 밖에 나가시고요. 자, 뭐 5분의 1, x 5, 그 다음 x 얼마고? 2분의 1의 x 4제곱에 3분의 1의 x 세제곱을 0에서 1까지 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이 여기가 중심이야. 바닥의 중심이고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 여기 60도가 되게끔 비스듬하게 자르면 아랫덩어리, 윗덩어리 두 개가 나오겠죠. 이때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거 있지?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거의 부피를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형을 좌표 평면에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있지, 요만큼. 요거를 X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데 얘를 Y축으로 잡는 거지. 그거를 얘들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잡고 여기가 지금 지름이 얼마고?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2인 뭐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위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생기는 어떤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자, 지금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방금 바닥에 있다는 그 반원 그리고 위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슉 생긴 게 있고 요게 지금 아까 60도로 잘랐던 거야. 그러니까 요 면과 바닥 사이가 60도인 거지. 자, 그러면 아까 특정 x라는 시점, 자, 여기를 x라는 시점을 잡을게요. 그때 생기는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해야 하는데 이 단면은 직각삼각형이고요. 얘가 60도인 겁니다. 여기가 X라는 거는 요 점의 Y값이 이거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곡선을 찾아내야겠지? 자, 이 곡선이 뭐냐면 이 바닥이 뭐야? 원이지. 얘를 0,0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얼마인 원? 2인 원. 그럼 요 곡선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자, 원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요것만 어떻게 표현하더라? 얘는 그 원 중에서 y값이 양수인 부분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정리하는 거야. y제곱은 4-x제곱 y는 풀마 루트 4-x제곱이잖아.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게 y값이 양수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곡선의 식이 뭐냐면 y는 플러스 루트 4-x제곱이 되므로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라는 거는 x가 들어갔을 때 y값이니까 루트 4-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60도예요.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지겠죠?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뭐 한 거? 루트 3 곱한 거. 그러니까 루트 3이 있고 이렇게 루트 4 빼기 x제곱 하겠지. 자, 그럼 SX라는 거 해볼까?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할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4-x제곱에다가 루트 3 루트 4-x제곱 한 거겠지? 자,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그렇지. 2에서 요게 마이너스 2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2분의 루트 3이 있고 뭐 야들들이 해봤자 이거겠지. 맞죠? 자, 이거를 다 해도 돼요. 양쪽을 다 해도 되고요. 대칭 구간이면 뭐도 가능하다? 대칭 구간. 우함수? 기함수 문제도 가능하겠죠. 둘 다 뭐예요? 우함수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하고 몇 배? 2배. 그럼 야 밖에 나가면 루트 3이 되고 4x에
3분의 1의 x 세제곱을 0에서 2까지. 그래서 2 들어가면 뭐 8 빼기 3분의 8이니까 0은 필요 없고 계산하면 정답이 됩니다.